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시원 창업 후 이거 모르면 밤에 트라우마 온다입니다. 주제에 대한 내용은 창업 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수신기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갑자기 화재 수신기가 울렸을 때 또다시 울리게 될까 봐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원장님 중에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경험을 못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이 창업을 하고 나면 수신기가 무조건 울리냐?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작동의 문제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수신기가 울렸을 때는 '아 그러려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두 번 울리고 세 번 울리게 되면 제가 오늘 제목에 썼던 것처럼 밤에 트라우마가 와서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해결하는 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신기가 울리면 이상하게도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이나 밤, 새벽에 꼭 울리게 돼서 자다가 전화를 받고 차 키를 가지고 바로 차로 가서 고시원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재 감지기, 수신기는 왜 울리는가? 좌측에 보시면 지금 방 안에 화재 감지기가 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불이 들어오면 수신기는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나 주방에 보시면 연기 감지기가 있어요. 음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연기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 화재 감지기나 연기 감지기에 불이 들어온다면 화재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에서도 지금 감지기가 울린 거고요. 연기 감지기도 연기가 올라와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울리는 겁니다. 물론 오작동으로 울리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울리게 되면 수신기는 작동을 하고 원내는 화재 수신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나서 원내에서 누군가 전화를 줬다면 제 목소리가 아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운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P형 1급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고시원마다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좌측에도 지금 수신기고 우측에도 수신기인데 그러나 공통점을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칸 안에 보면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있습니다. 수신기가 울리면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눌러서 일단 수신기가 울리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근데 수신기는 보통 총무실,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끔 고시원마다는 복도 쪽이나 입구 들어가는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도에 있다면 누군가가 좀 끄기가 수월하겠지만 만약에 사무실에 있다면 도어락으로 문이 잠겨 있다면 통화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없어서 통화를 해서 꺼야 되는데 내 목소리는 안 들리고 지금 문 열 수는 없고 비번은 또 입실자가 모르고 이런 상황들을 닥치게 되면 당황스럽고 내가 바로 가야 되는 일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방을 가장 먼저 의심에 대해 해봐야 되냐면 저는 이제 올해 이제 4년을 꽉 채우고 5년 차 원장이 되는 입장에서 저 역시도 감지기가 울리는 것을 1년에 3번 정도 경험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게 됐고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좌측의 P형 1급 수신기는 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고시원의 수신기고요. 따르릉 울렸다면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먼저 꺼줍니다. 그러면 화재라고 인식이 되면서 뭐 3층이나 4층, 뭐 이렇게 2층, 복도 쪽이 뜨게 됐는데 3층이 계속 불이 들어와서 복구를 누르면 아마 꺼질 겁니다, 불이. 보통은. 복구를 또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꺼지고, 이런 상황들을 3번이나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이나 새벽, 밤에 꼭 울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꼭 3층만 울리는데 3층에 있는 방 중에 하나가 감지기를 뗀 거를 보면 이미 벌써 지금 이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 자체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아예 망가진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뭐 방이 좁고 환기가 안 되니까 습하고 그러니까 감지 자체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봐야 될 방은 저는 개인적으로 입실자 중에 가장 장기 입실자분의 방을 먼저 열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음, 끝방. 그러니까 밖에는 지금 날씨가 좀 춥고요. 안에는 보일러 틀어서 지금 날씨가 따뜻한데 안과 밖이 다른 입장에서 이제 천장 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에 덕트라고 있잖아요. 덕트, 에어컨 나오는 부분처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에어컨 덕트가 나오는 게 있고 감지기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더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끝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다가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는데 타임을 맞춰 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1시간 정도를 껐어요. 그러면 이 천장 위는 습하겠죠. 그리고 다시 에어컨을 가동하고 다시 타이머를 통해서 다시 끄면 다시 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지기와 덕트가 가까이 붙어 있는 감지기 위치는 그 방은 또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수신기가 울리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그 해당 층에 감지기에 불이 뭐가 들어오는 걸 모른다면 아예 전체적으로 뭐 17개 방, 18개 방이라면 전체적으로 감지기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오래된 수신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필셋이 두 개가 물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뚝 떨어져 버렸죠. 빨간색으로 두 선을 물리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두 선을 물리는데 이게 지금 맞닿으면 쇼트가 나와서 감지가 다시 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닿지 않게끔 해야 되고 천장에 있는 걸 떼서 다시 피스를 박아서 선을 물린 다음에 새로운 감지기를 돌려서 끼워주면 되는 거죠. 핀셋이 두 개 물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체 방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제품에 대한 부분을 사서 뚜껑이랑 같이 오겠지만 풀러서 위에 있는 감지기를 그냥 뚜껑만 빼고요. 다시 새 걸로 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그거는 사서를 부르지 않고 소방을 직접 하나하나씩 빼서 돌려서 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쉬울 텐데, 문제는 지금 여기 우측에 보시는 수신 그 감지기 같은 경우는 제조 연도가 2007년 4월입니다. 그럼 벌써 15년? 15년 가까이 됐는데 검색을 해보면 그 회사는 이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감지기가 단종됐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으로 끼워줘야 되는데 같은 제품 아니라 비슷한 제품으로 낀다고 하더라도 돌렸을 때 나는 아구가 마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헛돌게 되면 핀셋이 물리지 않으면 감지기는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으로 꼭 구매해야 되니까 수신기가 울리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뚜껑만 빼서 같은 모델이면 뚜껑만 전체적으로 갈아주면 됩니다. 원장님이 현장에 없는데 뭐 지방에 내려갔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뭐 가 있거나 하는데 수신기가 울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끄실 겁니까? 수신기를 끄는 방법, 현장에서 울리고 사후적으로 알았는데 나는 자리에 없고 총무도 없고 그냥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두 가지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수강생들과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입니다. 제가 차단기가 내려가서 차단기 업체를 검색해서 찾아서 왔는데 차단기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5선이 물려 있는 것 중에 저쪽 방에 천장을 뜯어서 선을 다 교체 작업을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견적을 한 군데만 알아보진 않잖아요. 다른 곳을 알아봐서 그 부분 알아보니까 간단하게 5, 6만 원 주고 차단기만 하나 스위치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고 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을 예시하면 불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경험해서 정말 괜찮은 업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한 수강을 통해서 다 5주차 강의할 때 연락처를 다 넣어서 수강생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이 3기 수강생이었는데요.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장금인데 사설 소방을 좀 알아보시다가 잘 이 부분이 안 풀렸나 봐요. 읽어볼게요, 한번. 대표님 소방 점검 진행하는 중에
지적사항이 생겼는데 이제 양도하려면 소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저한테 줬대요. 간이 스프링클러 시험 가동 시 사이렌이 울리고 20초 정도 후에 경종이 울리는 증상인데 이걸 가지고 소방서에서 지적을 한답니다. 소방업체, 간이 스프링클러 업체 모두 문의를 해봤는데 현장에 와도 검사해 볼 게 없다는 답만 듣고 있어서 혹시 이런 증상 보신 적 있는지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알고 있는 사설 소방 업체 전문가죠. 딱 들으면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바로 해줬고 얼른 전화해봐라. 제 소개라 그러면 알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화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통화했는데 딱 통화로 들으시더니 무엇을 눌러서 그렇게 해결하라고 바로 얘기해 줬답니다. 사실 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좀 바로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설 소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뭐 30만 원에 출장 나갑니다. 50만 원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 하나를 눌러주고 오면 출장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하나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 소방 점검까지 마무리했답니다. 이 역시 또한 수강을 통해서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뭐 IoT, CCTV 외 전기, 뭐 하수구 막히는 배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시원 창업을 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과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누구나 고시원 창업에 도전을 하려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고시원 창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업을 했다고 하면 시설적인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강생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우리는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죠. 서비스업으로 시작을 해서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하나씩 내부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게 되면 청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업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시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누수, 방수, 결로, 차단기, 감지기 등등등등 이런 것들, 배관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가 한 두 달 정도를 시설적인 부분을 다 익혀서 배관 돌아가는 것까지 나는 알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전문가 업체를 불러서 내시경을 넣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배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고시원 창업의 최고 장점인 투자 대비 수익률과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고시원 창업을 시작할 땐 매물, 매물, 매물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매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물 선점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끝난 5기 수강생 같은 경우도 창업을 시작을 해서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방을 지금 팔고 계시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이 계시고 아직 창업에 도전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매물에 대한 게 맞지 않거나 가용 자금이나 시장의 어떤 물건들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분이 스타트는 강의로 똑같이 했으나 창업의 스타트는 달랐기 때문에 앞으로 막 두 달,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 안에 많은 일들로 경험과 경력은 완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하는 원장님은 나중에 두 개를 하게 될 거고 하나를 아직 못하는 원장님은 정말 도전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알아볼지 또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고시원 창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이 많이 올라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게 권리금이 최고의 꼭지냐 앞으로 떨어질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떠냐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생각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최상일 때 고시원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간 권리금과 제가 들어간 보증금보다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낮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1억에 들어갔건 2억에 들어갔건 3억, 4억에 들어갔건 내가 팔 때 그 금액보다 손해보고 팔 분이 있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 쉽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작년보다 높게 올라가 있는 건 맞지만 내가 투자 대비 수익률과 시간적인 자유가 정비가 된다면 이만한 또 장점이 있는 사업은
또 없고 안정적인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강의 기간 동안은 수강생들만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에 대한 부분을 궁금하시거나 후기나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검색창에 다니 캠퍼스라고 주최측 검색하시고 거기에 고시원 창업, 고시원킹 오프라인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부터 6주 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치는 선유도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6기 할인 이벤트를 지금 주최측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하단이랑 댓글 쪽에 제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6기를 신청하신 수강생분들과는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